2024년 7월 13일입니다. 밖에 많이 덥죠. 고양시가 35도라고 하니까 사실 적지 않은 고통스러운 날씨죠. 이게 이제 장마에 비가 안 올 때 고온, 습하고 다시 또 장마. 이게 사실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겠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친구, 대학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낸 친구죠. 같이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야학도 같이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뭐 그 아이 결혼식 할 때, 아이 낳았을 때, 또 그 아이의 부친, 또 모친, 다, 그리고 뭐 할머니, 여러 그 상도 같이 제가 뭐 함께 하고, 회사도 뭐 좋은 일 있고 그럴 때를 같이 할 때 친구, 가끔 그 친구랑은 뭐 한 달에 한 번, 뭐 좀 뜸할 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서 낮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친구는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바뀐 거죠. 일종의 그 일찍 먹고 일찍 들어가서 가정에 충실하고, 저도 이제 뭐 사실 뭐 어제처럼 아침 일찍 방송이 있고 다른 어떤 오후에 다른 방송이 없으면은 아침 오전에 방송 후다닥 끝내고 오후에 술 한잔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고 이제 밤늦게 또 일하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뭐 차는 안 가져가고 보통 집 근처 이런 데서 혼자 씹죠. 어쨌든 그 친구 사실 오히려 대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친구, 이게 제가 뭐 고대 화학과라든가 또는 뭐 사회학과 석박사 시절의 친구보다 오히려 야학을 같이 했던, 학교가 다른데 학교가 다릅니다. 그 친구가 진짜 오랫동안 같이 있었네요. 이제 신도 5시 돼가서 꺾여지고, 이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어제는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정치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랑 정치할 얘기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 뭐 학생운동 했던 얘기도 하고, 또 뭐 근처 친구들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 이런 기회가 사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어쨌든 이 옷은 제가 뭐 예전에도 말씀을, 옷 입고 방송한 게 한두 번 설명을 드렸었죠. 서울지방경찰, 그때 서울지방경찰청, 2005년도, 6년도, 그때 이제 2005년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소위 말하는 감식팀, 말하자면 지금 CSI 팀이죠. 그게 이제 8시간, 말하자면 3교대로 돌아가는 1팀, 2팀, 3팀 돌아가는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저는 이제 행동과학팀, 화재팀이랑 같이 있을 때 이제 화재팀에 같이, 우리 화재팀 형들이랑, 지금 화재 팀이 독립됐지만 형들이랑 같이 그 발굴하러 가고, 화재 난데 그럴 때 이제 하나 주더라고. 저는 사실 CSI 팀은 아니니까. 근데 같이 또 방화 화재 현장 고생한다고 하나 준 거. 재질이 좋아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군복이 사실 잘 안 닳잖아요. 똑같은 거죠. 경찰의 이 소위 말하는 작업복, 그거죠. 집안에서만 이렇게 입고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입으면 안 되죠. 제가
현직 경찰도 아닌데 집안의 작업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법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바깥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라고 하면은 법에 걸리지만 나는 이제 집안에서 작업복으로 입고 있습니다. 어제 뭐 사실 뭐 이것저것 찌양 얘기도 여러 번 했고 또 홍명보 얘기도 했고 그런데 홍명보는 이사회에서 뭐 정식으로 선임됐다 하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 오늘 나온 얘기 보니 홍명보 부인이 또 대신 사과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댓글을 달고 있다라고 하고 글쎄 홍명보가 사과를 해야지 홍명보 부인이 뭐. 근데 뭐 어쨌든 오랫동안 울산 HD 팬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부인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 선임 절차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뭐 제가 뭐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정몽규 회장이 사퇴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선임이 됐는데 홍명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또 되게 우습고 차제의 정치권에서 아니면은 정치권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든 어떤 책임 있는 어떤 문화체육관광부든 쪽에서 축구협회의 회장 선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대표팀 감독의 을 어떻게 선임하는 절차를 좀 더 책임성 있게 규정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론전 내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고. 정몽규는 뭐, 야, 내가 내 돈 내는데 니네들이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뭐, 근데 그것도 프로축구 연맹이 또 따로 있고 이게 참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저는 뭐 중립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어, 축구인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그러면서 홍명보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홍명보 입장에서는 또 그냥 가는 것도 그래서 그 실력을 보이는 것도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욕을 먹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라. 다만 이제 걸리는 게 지금 대표팀 A 대표팀 선수들이 일종의 태업이나 파업을 했을 때 난 홍명보 밑에서 A 대표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손흥민 같은 스타가 난 홍명보 감독 밑에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많이 걸리겠죠. 글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때 또 그런 문제들을 좀 감안해서 좀 열린 대화 구조로 홍명보가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뭐 박문성 이런 해설위원들 얘기를 하니까 뭐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제 조용히 하자 이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서 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글쎄 그렇게 하는 그리고 만약에 축구계 원로든 뭐 축구계에 축구협회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이라든가 경력을 가지고 그런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건 뭐 구시대 구태고 할 거면 대놓고 어떤 간담회 자리든 토론회 자리든 공개적으로 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이게 맞지. 그걸 또 뒤에서 뭐 이렇게 바른 소리 떠드는 애들을 이렇게 쥐어 잡으려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쨌든 쯔양 얘기는 사실 뭐 저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사실 저는 물론 쯔양의 그 먹방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부분도 꽤 있습니다. 말하자면 맛집을 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먹는 부분에 대해 사실 먹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감각적인 부분.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찌양의 컨텐츠가 찌양의 그 먹방 컨텐츠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찌양도 자기가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찌양도 비슷한 먹방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강아지들이 임신 기계 말하자면 어떤 갇혀갖고 그 임신을 해서 강아지를 생산해내는 기계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강아지들이 이 분양이 되고 이런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러지 말고 우리 입양을 하자. 버려진 아이들이라는 그게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그 만들어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강아지들이 돈 받고 분양은 사실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어떻게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 그에 대해서 불편함.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귀엽고 이쁘죠. 반려견들 어쨌든 뭐 그런데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주 불편하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뻔히 아니까. 근데 그 부분에 도 문제 제기를 해야죠. 끊임없이. 마찬가지로 찌양이 그 이만큼 뭘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 사실 좀 학대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갖고 이제 먹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따라해서 뭐 먹고 토해든 뭐 위약장제를 해서 해든 이제 사실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먹방이 콘텐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먹고 하는 거를 그걸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볼 때 그걸 즐길 때도 명확히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가 좀 바람직한 방향의 뉴미디어를 즐기자. 이런 거죠. 먹방이 한번 경쟁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생각해보시면 짜장면 뭐 20그릇 막 시켜서 막 몇 분 내에 먹고 막 그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 뜨거운 거 막 먹고 막 차가운 거 먹고 막 그게 다 과학적인 콘텐츠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가다 보면 틱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절벽 위에 매달리고 그래서 조회수 올리고 막 그러다 죽기도 하고 기차 오는데 찍다가 치기도 하고 이런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좀 비정상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즐기는 문화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문화 이런 문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낄끼로 웃고 뭐 그럴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쯔양의 이 거는 당연히 사이버 레카들, 레카 연합 얘네들이 분명히 이렇게 그냥 뭐 대놓고 하이에나 짓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처벌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건 뭐 그건 또 별개고 지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비판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좀 정치 얘기를 좀 사실 정치 얘기는 제가 별로 할 건 없는데 어제 이제 친구랑 그런 얘기 하는데 보통 시민들이 보기도 좀 뭐라고 황당하죠. 이게 무슨 이게 뭐 옛날에 천추태우 아니면 무슨 뭐 서태우 아니면 무슨 뭐 가깝게는 박근혜 예,
최순실입니까? 뭡니까? 이름이 최서원? 국정농단. 이게 빡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도 조선일보가 경보를 올렸어요. 계속.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영부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책임도 안 지는 영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지르긴 다 저지르고 책임도 안 져. 똥을 쌓아놓고 치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는 바깥에 나가서 뭐 영부인 내시고 막 그 도로 댕겨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정작 자신이 저지르는 농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언론에 대놓고 언론에서 해명을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자기가 이 정권을 만들었다, 자기가 부의원이다, 이 생각 아닙니까? 애당초. 그리고 실제로도 그 장해찬이 얘기도 그렇고 뭐 얘기 들어보면 댓글팀 만들어 놓고 다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할 때 대표팀이 있던 어떤 장해찬 얘기로 있었다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 못된 것들만 이전에 다 배워서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 그 댓글팀들 그런 거 만들고 여론 조작하고 유튜브 관리하면서 여론 조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요로에 관련된 어떤 권력지향적인 뭐 지식인들이든 관료들이든 정치 이런 애들 통화하고 그거 코디네이션하고 지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남편은 허수아비고. 그 얘기잖아요. 그게 결국은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도 얘기하는 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 공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사적 채널을 통해서 여당 대표와 국정현안을 협의를 했다? 댓글 공작 관련된 거에 대통령 부인이 등장하고 이게 예산 일이냐? 이게 조선일보 논설실장, 박정원 논설실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른바 남북 문제까지도 나설 생각이라고 그 녹취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권익위를 그동안 어느 정도까지 해왔던 관행을 다 뭉개갖고 권익위를 완전히 등신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입심 논란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지가 이 여당 대표 막 해갖고 지가 다 정치낸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즉 말하자면 결국은 지금 보이는 건 소위 영부인이라는 여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배명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실제로는 결국은 탄핵 전이야? 아니면 서태후가 몰락하기 전이야? 아니면 천주태후가 몰락하기 전이야? 이게 국정농단의 파괴적인 그 몰락의 전이 아닙니까? 입 바른 소리도 못,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이제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아. 이거는 뭐 소위 말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조적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지금 자체 저 여당 대표 선거하는데 저 꼬락서니 보십시오. 자해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결국은 한동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불길하고 또 불길하다고 하는, 그런데 대통령은 아예 능력이 없는 것 같고 해결할 의지나 해결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막 이 여자는 막 돌아다니고 있고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나라 꼴이 이 더웁고 짜증나는 이런 이 장마의 이 기후 위기 때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 난장판을,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게 그럼 이게 지금 이 상태가 그냥 간다는 것은 급격한 결국은 변화, 쿠데타나 어떤
정치적 급변 사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시스템이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당은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재명에 충성하는 몇 이상한 인간들이 있지만은 걔네들이 이 정치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 소위 우리나라의 이 정치의 원로급이라는 애들이 이제 어떤 걸 할 수가 있느냐 지금 급변 사태가 벌어졌을 때 뭐 군부 아니면 뭐 검찰 군부 다 등신들 저 꼬락서니 보십시오. 네? 똥별들 저기 해병대 그 사태 때 그 별들의 그 꼬락서니 보십시오. 검찰 애들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다시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되겠느냐 제일 가장 걱정입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뭐 25%도 안 나오고 있고 어딘가 한번 뭔가 빵 터지면은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무너질지 아니 이걸 그럼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게 시스템 안에서 복구할 수 있을지 댐이 무너지면은요 그 감당 못해요 다 휩쓸려 가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걱정이 제가 뭐 별거 뭐 제가 뭐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상태가 매우 위험스러운 데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건 뭐 결국은 뭐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른 어떤 대안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도 저 모양 저 꼴이니 그렇습니다. 그래. 사실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건 그 양주에서 태권도장에서 5살을 난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요. 이 새끼도 참 그 태권도 그 관장이라는 새끼도 참 미련한 새끼. 이 운동하는 놈들이 꼭 이렇게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아니 매트를 돌돌 말아서 그 안에 5살 넣은 거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뇌사 상태죠. 예? 근데 이 새끼가 장난이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립니까? 심정지로 CPR을 했어도 이제 회복 못해요. 뇌사 상태예요. 아니 도라이 새끼를 만나가 그게 10분에 20분 방치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달아놔서 당연히 숨 못 쉬죠. 근데 이 새끼는 또 CCTV를 삭제했네? 야 임마 삭제해서도 다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 있어. 등신아 이게 장난이니? 야 그럼 네가 들어가라 이 새끼야. 등신 새끼야. 아니 미련한 새끼들이 이게 운동하는 놈들이 좀 지가 하지 않은 거를 이제 이것도 괴롭힘 학대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정 정도의 어느 규정에 맞는 어떤 운동과 그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새끼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아이를 죽인 거 같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이제 아동학대 중상인데 이게 죽으면 아동학대 처벌법상에 이제 살인이죠. 근데 학대치사가 될지 저기 얘는 그럴까? 난 죽을지 몰랐다고 하면 이게 학대치사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가 나오겠어요, 형량? 이게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 목숨을 이렇게 그 재미로 이렇게 해다가 죽인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은 똑같이 그대로 매달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그 사고 체계는 너무 개판이에요. 이 판사 새끼들부터 시작해갖고 법을 만드는 놈 새끼들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하여튼 이 아이가 아이고 참 안타깝죠. 이 아이가 참 5살 난 아이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참 그렇습니다. 난 이런 공무원 도대체 얘는 도대체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 1등석 라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공권은 1등석 항공권이 있습니다. 1등석 항공권을 구입하면은요, 그거를 이제 1등석 항공권을 가지고 전용 라운지를 들어가서 이용해요. 그러면 전용 라운지 들어가서 이용하고 거기서 출국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등석을 해서 일정 썼어요? 그리고 뭐 출국해야 돼. 거기서 취소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반복한 거예요. 1등석 예약하고 1등석 라운지 써가 거기서 아주 좋죠. 분위기도 좋고 뭐 아주 그냥 그 재벌급 아니면 뭐 굉장히 귀빈 취급을 받게 했는데 나가면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돈도 안 쓰고 이 1등은 라운지 혜택은 다 받고 이걸 한 30번에 33차례 낸 거예요. 2018년부터 5년 동안. 그러면은 1년에 한 6번 이게 왔다 갔다 한 2달씩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참 기가 막힌 게 이 새끼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에요. 소속 중앙부처. 도대체 이 새끼는 무슨 생각일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쪽팔린 것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 이게 너무 쪼잔하기도 하고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차라리 내가 돈 멋있게 쓰고 1등 쓰고 이럴 돈도 없어. 아니 근데 산업통상부 자원부 공무원이면 쓴 돈 쓰기는 싫어. 그러니까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재미, 장난질, 도벽 이런 형태일 거예요. 얘는 반드시 심리 검사를 해봐야 돼. 아 이런 새끼가 사업자고 공무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문제는 이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황당한 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거 해다 보니까 이거 저기 업무방해죄 아닙니까? 제 손에. 근데 문제는 경찰 놈들은 이거를 불송치했어요. 왜냐? 아니 그 제도를 이용한 것 뿐이지 뭐 다른 거 없지 않냐라고 해갖고. 근데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의 제기해갖고. 분명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건 맞죠. 그런데 규정의 맹점도 있는 거예요. 대한항공에. 그러니까 1등석 하는 애들은 이런 짓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맹점을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는 이 공무원은 얘는 알고 있었던 그 규정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공무원적 지식을 이용해서 이 맹점을 이용해서 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산업통상자원부 놈 얘네들은 징계를 해야죠. 이게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 아니에요? 아니, 난 이런 애들 보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재미죠. 장난치고 싶은 거죠. 거기서 누리고 싶은 거고. 이런 새끼들은 이 이름을 공개해야죠. 이런 이게 치사하고 쪼잔한 참 이런 거 보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법은 또 이걸 또 처벌을 못하네. 모르죠. 이제 인천지검 수사를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징계 정도? 글쎄요. 윤석열 명예훼손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을 신앙님 김만배 그러니까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명예훼손은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되거든요. 직접 수사 그러니까 검찰청 법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검찰청 애들이 직접적으로 지가 한 거예요. 검찰청에서. 그러면 그 얘기라는 건 법을 어긴 얘기죠. 사실은 그건 경찰이 하도록 했어야 돼요. 근데 경찰이 하도록 하면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청이 지져먹어요. 얘기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법을 넘어서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공개하라 했던 공개도 못한대. 이러니까 검찰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인데. 근데 그걸 예규를 만들어서 넘어버렸네. 참 가관이다 가관.